다음 주제로 가면 네. 한 번에 한 4가지 주제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제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네. 모든 이슈가 이제 코로나 쪽에 집중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공약이 알려지지도 않고 깜깜이 선거가 될 판이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공약에 대해서 물론 도민들이 혹시나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격 억지로 저희가 주입식 교육을 한번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특히 도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인 것 같은데 공공의료. 지금 경남에 나오고 있는 후보들은 조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어떤 입장인지. 도당들이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대표 공약을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공통된 분야가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이 의료 공공의료 관련 정책이에요. 이거는 사실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제 공통된 공약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 지역에서도 각 도당이 이제 대표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분야는 다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정당을 뭐 따지자고 그래서 이제 각 정당들이 이제 뭐 지역 응급 의료 센터를 뭐 추가로 설치한다. 그러니까 의료 기관을 늘린다. 이것부터 해서 뭐 감염병 대응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체제를 뭐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는 이제 보육 체계까지 뭐 안심 보육 체계를 만들겠다. 그다음에는 뭐 돌봄 휴가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좀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됐던 마스크 수급 같은 거,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하는 그런 이런 물품의 관리 같은 것도 이제 국가가 좀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게 하겠다. 후보들은 이제 지역 특성에 좀 연계가 돼가지고요. 예를 들면 이제 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원대에 이제 의과대학을 세우겠다. 사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3년에 이제 폐쇄된 이제 진주의료원 사실 이번에 15년이죠. 2015년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제 진주 이 서부 경남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진주 의료원이 폐쇄된 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좀 느꼈을 거예요. 이제 의료의 그런 공백을 좀 여실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진주 의료원 폐쇄 책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진주의 이제 후보들은 이제 공공병원,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겠다. 또 이제 도시 규모가 크면서도 양대 거대 도시 사이에 끼인 이제 김해시 같은 경우. 그렇죠. 김해는 이제 창원과 부산 사이에 있다 보니까 대형 의료 기관들이 양측 도시에 있다 보니까 가운데서 이제 큰 병이 이렇게 좀 아프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대도시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이 있었어요. 그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보니까는 김해에 있는 후보들은 이제 다 같이 이제 뭐 대학 병원급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뭐 유치하겠다. 지역에 있는 후보들도 각 지역의 이제 특색에 맞는 그런 이제 공약을 공공의료 분야의 공약을 지금 다 내걸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쏙쏙 들어오네요, 기회가지고. 이거 준비했습니다. 다들 갖고 있는데 뭐 방법이 다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죠.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뭐 특히 이제 창원대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이제 사실 얘기가 나왔지만 계속 실패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그 전에는 왜 실패를 했고 그러면 그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제시하는 후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현재까지는 고로 정도로밖에 안 와닿는 것 같네요. 조금 더 뭐 내실 있는 그런 걸 세워가길 바라고. 다음 주제로. 그렇죠. 계속 레이저 보고 있었어요. 빨리 다음 거 해. 각 도당들이 도당 공약 발표할 때도 그렇고 후보자들이 공약 발표할 때도 그렇고 거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영향이 크겠죠. 경제를 되살리겠다라는 공약을 크게 맥을 같이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한국 에너지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창원에 본사가 있잖아요. 최근에 그 경영이 악화되면서 700명 가량의 명예퇴직을 받고 또 이번에 공적 자금 1조 원이 긴급 투입되기도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진보 정치 1번지 창원 홍상구 후보들이 다 제각각 해법을 막 내놨어요. 네, 이제 진보 성향인 민주당 이준석 후보하고 여영국 정의당 여영국 후보, 민중당 서경철 후보는 일단 이 경영부실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그 경영진이 책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오늘날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은 다 모든 게 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놓은 해법도 조금씩 달랐는데 이영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국민연금이 그 주주이거든요. 그래서 주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여영국 후보와 서경철 후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 가져가면서 이거를 국가가 어느 정도 이 지분을 가져와서 에너지 공기업화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통합당의 강기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그 제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서 경제를 돌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 입은 기업이나 지역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그 법을 만들겠다. 이런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당의 그런 그 입장에 따라서 또 나오는 공약도 제각각이네요. 또. 문제의 원인을 보는 게 먼저이고 그렇죠. 정부 쪽에서는 당연히 지금 흐름이 탈석탄 탈원전으로 가는데 두산 경영진이 그에 맞게 그쪽 수주에 맞는 경영 변화를 안 경영하지 하고 못했다. 전환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걸 못했다고 보는 거고 그 미래통합당이 내는 보충해서 볼 때는 뭐 그 변환 자체가 뭐 너무 급격해서 얘들이 뭐 제대로 대처를 못했으니까 이거부터 뭐 천천히 가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1조 원은 긴급 수혈됐고 지금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이건 뭐 언론이 정책 비교를 많이 하는 지면을 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정당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 구호나 이렇게 좀 간략화된 그런 내용들 공약을 이렇게 내보이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게 정말 두산의 경영 위기가 뭐 때문인지 그리고 그거를 정말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역에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 비슷한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그게 굉장히 필요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도민들이 유권자들이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으려면 응답하라 2020 총선 여기 이메일 여기 제 손에 위에는 이메일과 페이스북으로 각 정당의 후보들과 정당에 묻고 싶은 의견 뭐 질문 의견을 뭐 이름 사는 곳 나이 뭐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대신 취재해서 응답해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응답해드릴 테니까 꼭 보내주세요. 제발. 예, 다음 또 경남의 그 또 핵심적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뭡니까? 진주와 창원을 떠들썩하게 했던. 뭐죠? 남부 내륙철도 KTX 노선인데. 진주 쪽으로 가느냐, 창원 쪽으로 가느냐. 이거를 둬가지고 굉장히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 갈등으로까지 원래 그렇게 갈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에 총선 이슈는 아니었죠. 이미 지역에서 너무 많은 갈등과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 막 창원시와 진주시 그리고 뭐 관련된 지자체들까지 너무 핑퐁처럼 주장하고 반박하고 피로도가 상당히 많은 그런 주제였거든요. 벌써부터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한 많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도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거 진짜 그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이제 총선 후보들이 나온 거예요. 이제 뭐 민주당의 이제 마산 회원의 민주당의 하기남 후보가 이제 직선화하겠다 창원으로 노선을 이게 지금 기존 노선이 김천 합천에서 진주를 거쳐서 통영 거제로 가는 노선인데 이거를 합천에서 바로 하만으로 빼서 하만에서 창원까지 직선화하는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고 이제 하루 뒤에 이제 여영국 후보도 창원으로 직접 연결하는 노선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민중당은 도당 차원에서 이런 공약을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이 남부 내륙 철도는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업인데 지금의 이 총선 후보들이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소재를 들고 나오는 게 맞느냐. 결국 당신들은 도 안에서도 창원 시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이 원래의 목적을 넘어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맞느냐. 원래 남북 내륙 철도는 원안대로 돼야 되고 자기들은 그런 주장을 한 이 후보들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때는 꼼수 정치다. 그래서 꼼수 정치다. 주의 정치다. 그렇죠. 이렇게 비난을 단순히 표심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은 이제 원래 목적이 있는데 또 더군다나 이제 사실은 이 남부내륙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이제 그다음 김경수 지사가 이제 어쨌든 예타 면제 그렇죠. 예타 면제도 받았고 해서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은 사업이 이제 탄력을 받아서 아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다 하고 이제 좀 그랬는데 사실 이제 노선 갈등이 불거져 버리면 사업이 이제 지체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속이 터지네요 진짜. 그래서 그 틈새를 통합당이 끼어든 게 뭐냐면 자기들은 노선은 일단은 차치하고 우리는 무조건 조기 착공시키겠다. 야, 그리고 여당 같은데요? 여당의 공약처럼 하네요. 그리고 남부내륙 고속철도와 연계해서 그 경남 지역 권역 발전 방안 그랜드 비전을 하겠다 제시하겠다. 근데 그거는 그랜드 비전 어쨌든 지금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숟가락을 툭 얹었네요 이렇게. 하기남 후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헛발질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 여당의 1호 공약이었던 거를 여당 후보가 지금 창원 쪽 후보라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뒤집는 근데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이지만 허성무 시장도 민주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기남 후보의 얘기는 이제 창원시 그러니까 허성무 시장이 주장했던 것과 동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중당 도당에서는 한편으로도 뭐 하는 거냐 같은 정당끼리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도 이제 철도 관련 공약이 하나 얹었죠. 이제 KTX 철도는 중요하니까요. 철도는 뭔가 생각을 해 밀접하고 동대구에서 창원역을 직선화해서 하겠다. 근데 지금도 연결돼 있긴 한데 아주 살짝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돼 있는 거를 삼랑진하고 이렇게 직선화하겠다. 그래서 시간이 한 30분 정도인가 단축된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사실 이 공약도 안상수 시장이 이제 2017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임기가 거의 다 됐을 무렵에 이제 직선화하겠다 하고 제안을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도 사실 뭐 건의서를 보내고 뭐 철도도시공사안이나 뭐 국회나 국토교통부에 뭐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 사실 흐지부지 됐어요. 반응이 별로 없었죠. 근데 안상수 시장은 또 이제 직선화를 해서 지금 아직 시작도 사실 못했지만 이제 광역 철도 이제 이쪽이랑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그때도 흐지부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공약도 그렇게 이제 제대로 이제 공약이 되려면 그때 왜 못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조금 나와줘야 되는 공약이에요. 뭐 우리 애프터 서비스 한번 할까요? 나중에 기사로 한번.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잘 됐는지. 선배 지금 저한테 일거리를. 내가 쓸게. 뭐 일단 뭐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촬영에서는 경남 도내의 핵심적인 이슈와 정당하고 후보들의 입장 이 세 가지 이슈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독자님들이 궁금한 질문하고 싶은 이런 내용 있으면 이메일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것도 있어요. 구독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거 안 붙을지도 몰라요. 혼자.